예, 첫 번째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에 들어가 볼 텐데 첫 번째 토론 주제가 앱스타인 파일이 드디어 터졌다. 제프리 앱스타인은 딥스라엘과 모사드의 전략적 자산이다. 글로벌리스트들은 카리브해의 앱스타인 섬에 모여서 온갖 더럽고 추하고 악한 짓을 즐겼다. 앱스타인 파일이 터져 전 세계인들의 가십거리가 되고 있지만 그들 중 과연 누가 처벌을 받을 것인가? 그리고 얼마만큼 어떤 정말 중요한 정보들이 공개가 될 것인가? 그리고 그렇다 그러면 지금 터지고 있는 이 가십거리를 터트린 진짜 이유가 뭘까?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오늘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일단 제프리 앱스타인에 대해서는 뭐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나왔었죠. 이제 피자게이트가 터진 시점, 그때도 피자게이트도 처벌받은 사람이 있나요? 존 포데스터가 처벌받았나요? 힐러리 클린턴이 처벌받았나요? 이런 사건이 터지는 것은 물론 약간 결이 다른 것은 있습니다. 피자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위키리크스 이런 데서의 그런 누출로 인해서 이렇게 원치 않게 됐을 수 있지만은 이 앱스타인 파일은 미국의 법무부 그리고 공화당 민주당 의원들이 다 이제 찬성을 해가지고 공개하자 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류 언론들도 나서가지고 막 제프리 앱스타인 파일을 계속해서 뉴스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사람들에게는 어떤 충격과 공포, 어떤 혼란, 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심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앱스타인 파일에 있는 내용들 뭐 600만 페이지 엄청나게 많죠. 600만 페이지 중에 뭐 300만 페이지만 있는 것들에서 거기서 추려가지고 나왔는데도 뭐 어마어마한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리고 그것도 전부 공개된 것이 아니죠. 이제 검은색으로 칠해가지고 이제 볼 수 없도록 만드는 것들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단순하게 뭐 인신매매와 뭐 소아성애 같은 정황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뭐 인신제사를, 어, 이제 암시하는 그런 내용이라든지 어떤 인육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실제로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피자게이트도 그런 비슷한 그런 사건이었죠. 근데 물론 그런 것들이 밝혀지면은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그런 것들을 조사해가지고 그것이 사실로 드러나면은 그 충격과 공포는 어떻게 수습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뭐 그런 것들이 뭐 사실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사실 바뀌는 것은 없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자, 왜 그럴까를 봐야겠죠? 왜 지금 앱스타인 파일이 터뜨렸을까? 무슨 의도일까?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정말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떤 글로벌 엘리트 집단의 어떤 그들의 악행을 폭로하는 거라면은 미국의 정치인이나 주류 언론이나 전 세계의 주류 언론이나 이런 데서 막아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축소시키고 아니 보도를 하지 말아야겠죠. 코로나 백신을 예로 들자면은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안 좋은 내용은 주류 언론에 거의 안 나왔습니다. 뭐 나중에 조금씩 나오긴 했어도 초반에 절대 안 나왔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동일 선상에 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앱스타인 파일도 거짓이다 해버리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주류 언론에서 띄우지 않으면 일반 사람들은 뭐 찾아서 보지 않기 때문에 관심도 없습니다, 사실. 모르겠죠. 일반 사람들은 그런 일이 있었어 하겠죠. 우리 같이 정보를 찾는 사람들만 알 뿐입니다. 자, 근데 지금은 다르죠. 지금은 오히려 이들이 주류 언론을 이용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 뉴스를 재생산해내고 있습니다. 뭐 이들이 처벌을 받지 않는다, 기소되지 않는다. 뭐 솔직히 기소된다고 해도 뭐 별 의미는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거기 나오는 인물들 뭐 빌 게이츠가 될 수도 있고 일론 머스크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 뭐 앤드류 왕자가 될 수도 있고 자, 이 사람들이 실제로 세상을 움직이는 그들이 핸들러일까요? 저는 그들을 꼭두각시라고 봅니다. 정치인들은 정치 선전전의 꼭두각시이고 기업가들은 그 기업가들대로 어떤 특정 의제를 홍보하는 꼭두각시다. 빌 게이츠는 뭐 기후변화나 백신이나 뭐 배양육 같은 거
이런 거를 홍보하죠. 그런 걸 홍보하는 어떤 그 역시도 꼭두각시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뭐 우주 탐사라든지 스페이스X 그리고 뭐 뉴럴링크 같은 뇌에 칩 씹는 거 막 이런 거 트랜스 휴먼 자 이런 거를 홍보하는 꼭두각시입니다. 그런 그들의 하수인이죠. 그래서 선정가들 그리고 그들을 없애도 또 다른 사람 내세우면 됩니다. 사실 그 사람의 유명세를 이용해서 어떤 특정 의제를 홍보하기에 용이해서 그렇게 해왔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것들도 이제 앞으로는 AI로 대체된다. AI 알고리즘으로 맞춤으로 사람들에게 어떤 특정 정보가 전달될 것이다. 이제 세상은 기존의 질서에서 우리가 뭐 신세계 질서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그 다음 질서로 넘어가는 중이다. 재편 중이다. 이 전의 질서가 뭡니까, 여러분? 신자유주의입니다. 신자유주의가 이 거대 글로벌 기업가들 그리고 자본가들을 양산해냈죠. 90%의 부를 어 1, 뭐 1%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다 가져가는 자, 그런 식의 부의 대이동을 촉발시켰습니다. 그들의 착취하는 방법이었고 그렇게 해서 엄청난 부와 엄청난 권력과 엄청난 네트워크 그리고 엄청난 어떤 그들의 인프라를 갖췄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그겁니다. 지금 청산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들이. 저는 사실 지금 이 앱스타인 파일에 나오는 사람들은 아무런 권력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위에 상층부에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 제거할 수 있는 자들이라고 보고 있고, 지금 거대한 청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인적 재산의 청산이죠. 첫 번째로. 그들을 무대에서 바깥으로 내보냅니다. 배우들을.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기존의 네트워크를 청산하는 것입니다. 자, 제프리 앱스타인 파일에서, 소아성애나 뭐 성매매, 성착취, 이거 외에 다루지 않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앱스타인을 둘러싼 네트워크입니다. 앱스타인이 모사드, CIA,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제약회사라든지 아니면 그 유전공학, 이 많은 분야의 그런 학자들부터 해서 그 관련자들, 기업가들, 그리고 정보요원, 자, 그들과 연계를 맺고 어떤 특정 나라의 어떤 것을 시행하게끔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앱스타인 섬에 간 사람이 그 나라의 어떤 특정 직책을 맡고 있다라고 하면은 할 수밖에 없겠죠. 그 정치인이. 예를 들어서 뭐 이거는 가정입니다. 어, 뭐 정은경이라고 할까요? 정은경이 앱스타인 섬에 갔다라고 칩시다. 뭐 길레인 맥스웰과 친해져서 이거는 가정입니다. 가서 어떤 사진을 찍히고 영상을 찍히고 내지는 어떤 그런 어떤 정황이 담기는 그런 어떤 증거를 털렸다. 그랬는데 앱스타인이 이제 빌 게이츠와 굉장히 친하죠. 코로나 백신을 뭐 몇백 몇천만 명 분을 사서 맞춰라. 접종률을 몇 프로를 해라. 뭐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안 그러면은 이걸 공개하겠다. 자, 그러면 하게 되겠죠. 자, 그런 식의 기존의 어떤 네트워크, 그것이 이 앱스타인 파일의 그 안에 있는, 숨어져 있는 청산해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네트워크가 필요 없어집니다. 글로벌 유통망, 공급망, 그리고 어떤 선전전, 자, 이 모든 것을 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AI 알고리즘으로 모두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질서는 만약에 누군가가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내부 폭로자로 바뀌면은 그들의 의제가 오히려 폭로되고 더 안 좋은 상황을 맞이합니다. 그렇죠? 그 앱스타인 같은 경우도 폭로하려고 했을 수도 있겠죠. 어떤 무언가를. 자, 이런 인적 자산들은 마음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AI는 그렇지 않겠죠. 자, 그래서 지금은 대규모 청산이다. 기존의 질서에 편입되어 있는 인적 자산과 네트워크를 모두 청산하는 과정에 있다. 그것이 이 앱스타인 파일을 터트린 이유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 안에 있는 그 많은 민감한 내용들을 다 공개하면은 사람들이 깨어나서 앞으로 이들이 해야 될 의제까지도 중단되거나 위기를 겪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리미티드 행아웃을 해야겠죠. 여기에 있는 정보 중에서 뭔가 자극적이고 사람들의 이목을 끌지만 다른 더 중요한 것들은 오히려
어, 감출 수 있는. 자, 그것이 이제 성매매라든지 뭐 소아성의 인신매매. 자, 이것으로 해서 성매매 착취범, 뭐 인신매매범. 자, 여기에다 포커스를 두고서 그 인신매매범과 같이 연루가 된 정치인들 이름을 막 내보내면은 사람들은 그런 자극적인 기사에 굉장히 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이목을 끌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에게 던져주는 건 그것입니다. 자, 이것은 어떤 이 굉장히 타락하고 부패한 엘리트 집단의 이런 외도와도 같은 것이다. 이런 정치인들, 그리고 어떤 기업 엘리트들, 뭐 내지는 이런 권력자들. 자, 이 사람들을 굉장히 부패하지 않느냐. 이리 부패한 자들을 바꿔야 되지 않겠냐. AI로. AI로 바꿔야 되지 않겠냐? AI 정부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죠? 만약에 이들이 처벌을 안 받고 기소가 안 되고 고향에 내려가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산다라고 하면은 검사랑 판사도 AI로 바꾸라고 할 겁니다. 그런 여론도 만들 수 있겠죠? 이 사건 하나로. 자, 이 사건 하나로 정치인과 사법부까지 다 AI로 바꿀 수 있는 어떤 여론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길게 이 앱스타인 파일은 좀 길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굉장히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한 번에 이것을 터트리는 것이 아니라 야금야금 조금씩 조금씩 충격적인 사실들을 내보내면서 그 사실들 때문에 사람들은 어떤 정치라든지 어떤 이 엘리트 지배층에 대한 환멸을 느끼게 됩니다. 아, 저는 사실 딥스테이트를 뭐 싫어합니다만은 증오하거나 환멸하고 이런 감정에 별로 휩싸이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그들은 어차피 허수아비고 꼭두각시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자들을 증오하고 척결하고 이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는 정책에 대해서 바로 알고 그리고 진실에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들의 정책을 반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아무리 바꿔치워도 않는다라는 거. 바이든을 트럼프로 바꾸고 트럼프를 또 다른 놈으로 바꿔도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면은 사람들은 아, 이놈들이 문제가 아니구나. 이들의 뒤에서 움직이는 자들이 하려는 그 정책이 문제구나. 자, 이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정치적인 이슈로 덮으면은 그 모든 것이 퇴색되고 그 정치인을 갈아치우려는 움직임으로 가게 됩니다. 자, 지금 트럼프를 공격하려는 그런 의도도 좀 보이죠? 이 앱스타인 파일을 이용해서. 물론 트럼프도 뭐 그 안에서 뭐 4천 번인가 넘게 거론이 됩니다. 트럼프 역시 앱스타인과의 연루는 당연히 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 그 역시 이 앱스타인 파일과 함께 청산이 될 수 있다. 기존의 질서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자, 트럼프가 청산될 수도 있다라는 걸 알아야만 합니다. 아이스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스의 무력행위, 어떤 미국 시민권자에 대한 사살이 트럼프 정권에는 굉장히 안 좋은 일인데 왜 했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정권에 좋지 않은 일을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바이든 때도 그랬죠. 바이든이 인기 없는 정책을 왜 했을까? 그럼 바이든의 정책이 아니기 때문이죠. 바이든은 그 정책을 수행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맡을 뿐이고 그 정책을 직접 하다란 그런 더 높은 집단이 따로 있다. 자, 그래서 이 앱스타인 파일에서 앞으로 더 수위가 높은 것이 공개된다고 한들 방향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그 안에 빌 게이츠와 피터 틸의 이름이 나와 있으면은 빌 게이츠의 문제는 뭡니까? 이자가 소아성애자라서 빌 게이츠의 가장 큰 문제는 이런 백신을 맞힌 것이 가장 큰 그의 어떻게 보면 악행이고 백신을 만들고 홍보하고 그걸 마치고 그 백신 안에 있는 기술들을 마치 대단한 의학적, 과학적 발전인 것처럼 이들이 선동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맞게끔 한 자,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 하지만 이런 사건에 매몰되면은 빌 게이츠의 그런 악행들은 희석이 돼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피터 틸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터 틸이라는 사람은 물러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리에서. 물론 지금 피터 틸은 이 팔란티어라는 기업을 설립하고 CEO로 있지는 않습니다. CEO는 이제 알렉스 카프라는 자가 이제 하고 있는데 뭐 실제 소유 대주주는 당연히 피터 틸일 것입니다. 하지만 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앞으로의 세상에서는 이런 기업가 자체도 필요가 없어질 수 있다. 기술 관료들도 없어질 수 있다.
자, 이제는 AI가 기업을 관리를 더 잘할 것입니다. 일반 CEO보다. 그리고 이 AI에게 모든 것을, 모든 권한을 넘겨주게 될 텐데, 이 AI를 홍보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마케팅 전략이 들어갔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여러분들이 어떤 네이버나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이나 어디를 가서 무언가를 해도 이런 문구가 뜹니다. 이 앱이 당신을 추적하는 것을 허용하시겠습니까? 이런 게 뜨는데, 이 추적을 허용하면 어떻게 되냐? 그렇게 되면은 연동이 됩니다. 연동. 그러니까, 이 내 스마트폰과 그 어떤 어플리케이션이나 포털 사이트가 연동이 됩니다. 연동이 돼버린다라는 것은 다 들여다보고 모든 데이터를 수집한다입니다. 자, 앞으로 이들이 이 세상을 지금까지의 질서를 청산하고 가져올 그럴 세상은 세상에서의 무기는 돈이 아니라 이제 데이터가 됩니다. 유발 하라리가 얘기했습니다. 앞으로의 권력은 돈이 아니라 데이터고 이 데이터를 많이 소유하고 그것을 수집할 수 있고 그것을 활용해서 어떤 알고리즘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가 가장 큰 권력자가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 팔란티어가 그런 회사 중에 하나죠. 자, 이 데이터가 하나의 무기가 됩니다. 돈보다도 더 큰 무기가 됩니다. 일론 머스크는 화폐가 없어진다는 말까지 했는데, 자, 이제 데이터 기반의 세상으로 돌입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화폐 기반의 어떤 시스템에서 데이터 기반으로. 데이터 자체가 돈이 되는데, 그것은 기존의 화폐가 아니라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포인트. 뭐, 그것을 포인트라고 할지, 뭐, 다른 식으로 얘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쿠폰이라고 할지. 제 생각에는 아마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포인트로 바뀌게 됩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은 포인트가 쌓이는. 자, 그리고 그렇게 됐을 시에 데이터가 수집됩니다. 이 빅데이터가 중앙 어떤 데이터 센터에 수집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돼서 사람들을 완전하게 중앙에서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모바일 신분증이라는 것도 그거죠. 중앙 정부에서 나의 모든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끔. 디지털 아이디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디지털 아이디를 하려는 것입니다. 자, 지금 현재는 각 부처별로 데이터를 검색하거나 뭐 들여다보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국방부에서 보건복지부의 어떤 데이터를 보지 못하고 그리고 무슨 환경부에서 어디 다른 기상청이나 이런 데 데이터를 보지 못합니다. 서로 그 부처마다 데이터 센터를 따로 가지고 있죠. 데이터를 따로 보관하고 열람 같은 걸 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영장을 받으면 할 수 있겠죠. 어떤 그 기관에서 어떤 조직범죄에 연루가 됐을 시에. 자, 영장 같은 것도 필요 없어집니다. 왜냐면은 모든 데이터가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 관계 부처가 필요가 없어질 것입니다. 이거는 좀 더 미래의 일인데, 이 관계 부처라는 거 지금은 여러 부서가 있지만 이것은 디지털 아이디에 다 통합이 가능합니다. 디지털 아이디 내에 모든 것이 들어간다고 했죠? 그 안에 의료보험도 들어가고 여권도 들어가고, 자, 그러면은 뭐 관광부라든지 그리고 보건복지부라든지 자, 그런 것들이 디지털 아이디 시스템 안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관계 부처도 필요 없고 이런 따로 개별화된 데이터 센터도 필요가 없고 거기에 일하는 공무원도 필요가 없고 자, 이 알고리즘을 모두 관리하고 통제할 어떤 AI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AI와 데이터 센터만 있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AI 통제 사회. 자, 이것을 앞으로 들여와야 하기 때문에 기존의 질서에서 청산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앱스타인 파일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다. 지금 앱스타인 파일이 공개된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앱스타인 파일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어요. 예전 앱스타인 섬에 가가지고 뭐 나쁜 짓들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 나쁜 짓을 그들이 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게 어떤 뭐 소아성애라든지 뭐 크롬이라든지 아니면 뭐 인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들이 즐기는 것이기 때문에 즐겼겠지만 그런 걸 통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약점을 잡았잖아요. 그들에게. 너 무슨 일을 했지? 다 녹화하고 기록하고 어, 그리고 그렇게 하고 또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어떤
뭔가를 기획하잖아. 예를 들어 뭐 9.11을 기획하고 코로나 팬데믹을 기획하고 뭔가 뭐 이런 것들을 다 기획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거기에 그 기획에 연관돼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지고 너는 그것을 실행해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런 걸 다 터뜨리겠다. 이런 약점이나 어떤 그들에게 그런 수단으로 이렇게 사용을 지금까지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앱스탄 파일을 터뜨렸다고 하더라도 뭐가 안 나오냐 그러면 지금까지 그들이 했던 진짜 목적들 있잖아요. 거기서 모여가지고 나쁜 일들을 서로 계획하고 그것을 실행하고 그걸 약점을 잡아가지고 협박하고 이런 것들은 나오지 않죠. 그냥 어디 가서 누구와 성관계 했네, 뭐 했네, 뭐 이거. 근데 결국은 어떤 소아성애까지도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뭐 예를 들어 빌 게이츠 같은 경우에는 뭐 러시아 어떤 여자들이랑 그거야 그냥 도덕적인 문제예요. 그냥 내가 뭐 잘못했네 그때 간 거 뭐 이런 식으로 대충 하고 어디 가가지고 앞으로 열심히 살게요 이런 식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들이 이걸 리미티드 행아웃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일부러 어떤 일부의 정보만을 이렇게 흘려서 사람들을 가십거리로 흥미거리로 몰아붙이는 거죠. 예. 더 깊게 파들어가질 못하게 만드는 그거 하진 않겠죠. 예. 어쨌든 이거와 관련돼 있는 여러분들의 알아야 되는 기사를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기사입니다. 가십분인 앱스탄 파일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뭐 이거 FBI의 캐시파텔이죠. 예. 지금 보게 되면 FBI 제프 앱스타인이 엘리트 소아성애자 조직을 운영했다는 증거가 미미하다며 수사를 종결. 2월 9일 더 피플스 보이스에서 올라온 겁니다. FBI는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이자 개인 성과 롤리타 익스프레스라는 별명을 가진 제트기 그리고 억만장자 왕자 대통령들과의 인맥을 자랑하는 제프리 앱스타인이 모사드나 CIA와 공모하여 VIP 소아성애자 조직을 운영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FBI. 그 다음에 어, 이른바 결론은 수년간 제기된 의혹들을 일축하고 앱스타인의 엘리트 집단 중 단 한 명의 공범도 기소하지 않은 채 현대사에서 가장 폭발적인 스캔들 중 하나를 편리하게 종결 짓습니다.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몇 년이냐면 2020년인데 아마도 앱스타인 같이 2020년에 이런 대화를 한 게 기억이 납니다. 앱스타인에서 그 섬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그대로 터진다고 하면 세상은 바뀔 것이다. 누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뭐 과연 그거를 터뜨릴까? 액면 그대로 터뜨릴까? 근데 그로부터 지금 5년, 6년이 흘렀는데 지금 이런 앱스탄 파일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액면 그대로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지금 이 시점에서 앱스탄 파일을 터뜨려야 하기 때문에 제한된 정보만을 가지고 터뜨리는 겁니다. 예. 분명 말해두지만 이 결정은 터무니없을 뿐만 아니라 권력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부패 희극입니다. 앱스타인이 1919년 자살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인맥에는 진실을 묻어버릴 동기가 충분한 억만장자 대통령 왕족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죠. 보면 FBI 보고서는 핵심 생존자인 버지니아 지우프레의 증언을 일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핵심 생존자죠. 앱스타인 섬에서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는 여자입니다. 이 사람의 증언을 일축하는 데 초점을 맞춰져 있다는 얘기예요. FBI는. 예, 그렇다는 거죠. 예. 그리고 불에 기름을 붓는 격으로 앱스타인의 악명 높은 비행기 기록, 블랙북, 그리고 최근 공개된 앱스타인 파일은 세계적인 권력 실세들의 일부 내용이 삭제된 명단과 같다. 그리고 결국은 이거죠. FBI는 2025년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에서 제보와 인터뷰를 바탕으로 이러한 유력 인사 여러 명에 대한 혐의를 정리했지만
결국 기소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스템은 자기 편을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사법 시스템으로 가지고는 앱스타인 섬에서 벌어진 것을 완벽하게 다 까발려 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을 기소하거나 처벌을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FBI가 수년간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고객 명단을 찾지 못한 것은 그들이 찾고 싶지 않았거나 찾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데 이 기사는 그렇다 그러면 일단 미국의 사법부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의 기사가 하나가 나와 있고 두 번째 기사가 뭐냐 그러면 왜 그렇다 그러면 지금 앱스타인 파일을 터뜨렸을까? 이런 부분들은 아까 위원장님이 잘 말씀을 해줬습니다. 근데 그렇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제2 앱스타인이나 제3의 앱스타인이 또 있는데 뭐 또 만약에 그런 사람이 또 있다고 하면은 이 앱스타인 파일을 터뜨릴까요? 안 터뜨리죠. 그리고 앱스타인이 했던 일이 뭐냐 그러면 정재계 인사들을 어디에요? 앱스타인 섬으로 끌고 가서 이상한 추잡하고 나쁜 짓 시킨 다음에 그들의 약점을 잡는 거였잖아요. 예. 그렇다면 앞으로 이 글로벌리스트가 그런 일들을 앞으로 계속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의 이 문제를 보게 되면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앱스타인이 해야 될 지금까지 해왔던 일을 글로벌리스트는 필요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거기에 관계되어 있는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휘트니에 이제 앱스타인은 필요 없어요. 팔란티어가 그 자리에 있습니다. 라는 기사가 2월 5일 언컷 뉴스에서 올라왔는데 휘트니 앱이 팔란티어 감시 그리고 고전적인 협박의 종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휘트니 웹이라고 해가지고 미국의 어떤 그 여자가 있어요. 뭐 어떤 음모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막 얘기하는 그 여자인데 그 여자의 그러니까 최근에 방송했던 내용인데 이 내용을 기사화한 건데 보게 되면 히트니 앱이 뭐라고 했냐 그러면 팔란티어 감시 그리고 고전적인 협박의 종말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지금까지 앱스타인은 뭐냐면 고전적인 협박 방법이었어요. 누군가의 약점을 잡아 촬영하고 뭐 녹화를 하고 녹음을 해가지고 야 너 뭐 이거 안 하면 이거 다 터트릴게. 근데 그게 만약에 계속 유효했다면 앱스타인 안 터트리죠. 근데 이제 그런 방법은 이제 뭐야 사장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앱스타인 파일을 일부러 리미티드 행아웃해서 터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비밀을 이용한 고전적인 협박은 시대에 뒤떨어졌습니다. 예. 제프레 앱스타인 같은 인물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바로 팔란티어가 이제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팔란티어를 좀 더 또 달아봐야 되겠지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팔란티어가 어디예요? 이스라엘 가자 전쟁에서도 이용이 됐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아이스, 지금 미국의 아이스라든지 전 세계에서 누군가를 위치를 추적하고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에 팔란티어가 지금 굉장히 그들은 팔란티어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보면 은밀한 폭로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데이터 수집에 기반한 새로운 형태의 권력에 대해 설명을 했다는데 보면 봅시다. 모든 데이터가 기록되는 시대의 협박. 지금 여러분들이 뭔가 모든 지금 디지털 장비들을 다 이용을 하잖아요. 이디오폰 쓰지, 뭐 뭘 하지, 거기서 SNS에 들어가지, 컴퓨터 쓰지 했던 모든 게 다 기록된다는 얘기입니다. CCTV 돌아다니기만 해도 CCTV에 다 기록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데이터가 기록되는 시대의 협박은 이런 시대에는 앱스타인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보면 검색 기록, 여러분들 통신 내역, 금융 거래 내역, 과거 좋아요 표시, 트윗, 연락처 프로필과 같은 데이터를 활용합니다. 팔런티어가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어떤 고전적인 협박보다 더 포괄적으로 오래 지속됩니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뭘 했는지 일거수일투족을 팔란티어는 다 알고 데이터를 해서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냐? 그다음부터는 어디 섬에다가 누굴 끌어다가 이상한 짓 시키고 야! 하고 협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이미 나는 네가 무슨 짓을 했다는 걸 이미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앱스타인 같은 그런 사람과 그런 방법은 더 이상 필요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팔란티어는 새로운 제프리 앱스타인입니다.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시스템으로서 말입니다. 특히 우려스러운 점은 사용자들이 수년 동안 디지털 공간에서 최대한 솔직하고 완전하게 자신을 표현하도록 장려되어 왔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뭐 사람들 지가 뭐 해가지고 막 자랑을 해. 어디 가서 뭐 처먹었다고 막 올리고 뭐 했다고. 그게 다 기록에 남는 거예요, 이게. 예. 근데 그게 뭐냐, 이런 데이터가 언제든 정치적, 경제적, 법적으로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방송하고 진실을 알리는 것도 언젠가는 불리하게 사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도 지금 보면 백신 얘기를 하든 뭔 얘기를 하든 가만히 냅두는 것 같아요, 일단은. 예. 그 다음에 예측 치안에서 예방적 통제까지. 팔란티어가 하는 일이 예측 치안에서 예방적 통제,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그 영화 있었잖아요. 그걸 팔런티어가 지금 한다는 겁니다. 보면 웹은 팔란티어가 소위 예측 시스템 분야의 선구자 중 하나라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초기 시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즉 행동이 아닌 의심이 국가 조치의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의심을 어떻게 탐지하겠어요? 데이터를 통해서 다 탐지하는 겁니다. 팔란티어가 AI 시스템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깔린 그 디지털 기기들을 이용해서 당신이 행동이 어떻게 앞으로 나오게 될지 그런 것들을 다 판별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핵심은 이러한 조치들이 이미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이를 위한 기술적,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라고 얘기하는데 뭐 이런 거는 법 만들기 나름이겠죠. 예. 그리고 트럼프 알고리즘 및 디지털 위협 프로필. 웹이 도널드 트럼프가 첫 임기 동안 제안했던 프로그램, 즉 소셜미디어 게시물에 대한 알고리즘 분석을 통해 총기 난사 사건을 예방하는 프로그램을 언급한 것은 특히 의미심장하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런 걸 얘기한 것 같습니다. 소셜미디어의 알고리즘 분석을 통해 총기 난사 사건을 예방하는 프로그램. 트럼프만 그런 게 아니죠. 한국도 그렇습니다. 한국도 지금 보게 되면 누군가가 어디에서 SNS에서 야, 칼부림 옛날에 날 때 나도 칼부림 어찌고 저찌고 하면은 그게 전부 다 뭐냐? 다 기록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알고리즘이든 형태든 다 분석하고 알고리즘 형태로 분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저놈은 범죄의 위험이 있다는 것이라든지 어떤 행동을 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AI가 다 판단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이 신경정신 질환이나 어떤 문제의 징후를 보인다고 하면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느냐? 가택연금, 의무적인 심리평가. 예, 그 다음에 범죄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가 개입한 경우에는 알고리즘이 자유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시스템이 된다는 얘기예요. 알고리즘, AI 알고리즘이 모든 것 판단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결정을 다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팔란티어가 앞으로 하게 된다는 얘기. 트럼프도 이런 얘기들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앱스타인이나 이런 게 앱스타인이 지금 보게 되면은 뭐 정재계 인사들 데리고 갔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똑같아요, 이제 앞으로. AI가 다 디지털 시스템이 걔네들을 다 감시하고 추적하고 이렇게 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그들의 어떤 그 약점을 잡아낼 수 있다는 얘기죠. 굳이 어디에 데리고 가가지고 이상한 것, 성이라든지 이상한 짓 시켜가지고 약점 잡을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고전적인 구시대 유물이 돼버린 거예요, 앱스타인. 예. 그리고 다르파, 페이스북, 그리고 전면 감시의 민영화. 예. 앱은 팔란티어를 역사적 맥락에서 설명하는데 이 회사는 미국 의회의 거센 비판으로 중단되었던 악명 높은 다르파 프로그램 전면적 정보 인식의 민영화된 재탄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팔란티어가 지금 하는 게 예전에 다르파에서 하려고 하다가
비판 때문에 멈춘 전면적 정보인식이라는 다르파는 어떻게 보면 국가기관이잖아요. 거기서 그런 걸 하려고 했는데, 팔란티어가 이제 한다는 얘기예요. 팔란티어는 국가기업이 아니죠. 민간기업이죠. 민간기업이 이제 예전에 정부가 못했던 걸, 비판 때문에 못했던 걸 팔란티어가 마음대로 한다는 얘기예요. 예. 교훈은 간단하다. 국가가 공개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 것은 민간 기업에 위탁한다는 것이다. 팔런티어 네가 해라. 정부가 하려니까 뭐야? 반발에 부딪힌다. 그래서 소셜 네트워크 또한 이러한 생태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면서 페이스북이 개인의 일생 전체를 디지털 방식으로 기록하려 했던 실패한 다르파 프로젝트 라이프 로그와 매우 유사하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SNS 끊으세요. 이제. 뭐 필요한 건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다가 내가 뭘 처먹었니 어디 갔느니 뭐 이런 거 남기지 마세요. 페이스북 뭐 이런 거. 뭐냐면 얘네들이 일부러 그런 걸 만들어서 뭐냐 뭐 라이프 로그 이게 원래 다르파에서 하려고 했던 게 있는데 모든 사람이 일거수일투족을 조작하는 걸 그걸 이제 하지 않고 페이스북 같이 민간 기업들이 알아서 정보들을 다 만들어 수집한다는 얘기예요. 결론 스캔들 없는 통제. 제프리 앱스타인은 대중의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스캔들이 되었지만 팔란티어는 보이지 않게 활동하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 예. 즉, 개인 행위자에서 행동을 예측, 분류 및 통제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인프라로 전환을 의미한다. 이제 데이터 기반 인프라로 전환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 예전에는 뭐였어요? 인력이 직접 해야 되죠. 그 뭐예요? 인력이 직접 해가지고 사람이 직접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데이터 기반 인프라로 사람들을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들도 통제 감시 다 가능하고 얼마든지 그들을 그 데이터를 통해서 그들을 뭐예요? 협박하고 통제할 수 있는 세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협박이 더 이상 개인적인 차원을 거치지 않고 알고리즘을 통해 이루어질 때 그것은 일상적이고 은밀하게 진행되며 법적으로 기소하기 어려워진다. 예, 이겁니다. 이런 기사들이 떴어요. 그래서 이런 기사들을 통해서 뭐 좀 보게 되면 앱스타인 같이 그런 그 사람을 직접 휴민트를 이용해 가지고 하는 고전적인 방법들이 필요 없어지니까 거기에 있는 데이터들이 일부 공개하는 거지만 실제 뭐냐 기소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사법부들이 지금 보면 다 뭉개버리는 거죠. 아 이거 뭐 가가지고 일탈한 거 아니 뭐 성인들끼리 가가지고 서로 성행위 한 걸 갖다가 이걸 갖다가 뭐 기소하느냐 그들이 반성하면 그만이지 뭐 이런 식으로 실제 벌어졌던 아주 끔찍하고 잔인한 일들은 아예 건드리지도 않을 겁니다. 예. 대신 이제 그런 것들은 없어지고 이제 AI 알고리즘에 의해서 완벽하게 통제되는 세상인데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마저도 통제되고 감시되고 협박되는 대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들도 나중에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제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환멸을 느낍니다. 아이 저런 놈들이 뭐 엘리트라고 해가지고 뭐 다 하냐? 뭐 이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것을 알고리즘이 처리하는 것에 사람들은 찬성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세상을 이렇게 바꿔나가기 위해서 그런 AI 알고리즘으로 지배하는 그 세상으로 바꿔나가기 위해서 부분적인 정보 공개, 리미티드 행아웃으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